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ITQ 한글 23년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년도 버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가장 마지막 거 패턴 4개를 분석해 볼 건데요. 지금이 이제 2강이니까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 9월 달에 시행했던 기출문제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제가 메모장 파일의 쓰임새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강에 대한 진도 내용이나 그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주의사항들은 전부 다 메모장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경로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서 작성과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할 때도 오타, 그 다음에 지휘상에 써져 있는 말들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서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많겠죠.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2강이랑 3강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능평가 1하고 기능평가 이제 2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수식 편집은 전략상 패스를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주의사항 같은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통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이니까 이 공통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롬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 이게 가장 한글을 틀었을 때 가장 기본 설정입니다. 지시사항이 없으면 다 이걸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색상의 조건은 색을 적용하고 색이 구분이 안 될 경우 RGB, 즉슨 내가 만약에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만 갖다 대도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 그러면은 다른 색으로 들어가서 이제 RGB 색깔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고요. 다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그림과 똑같이 작성하러 나와 있습니다. 즉슨 내가 지시사항들을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똑같지 않아? 그럼 감점이니까는 보고 똑같이 따라해라 라는 거죠.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용지 여백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용지 여백 같은 거 설정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용지 여백 설정은 왼쪽 오른쪽 11mm 띄고 위부터 아래까지 10mm 띄고 머리말 꼬리말 적는 부분은 10mm, 제모는 그냥 그 상태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삽입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림 삽입이 그림 파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샘플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사진 있죠? 요걸로 그냥 이용해 볼 예정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 구분입니다. 자, 총 3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건데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용지협에 설정하고 두 번째 페이지 만들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번호를 적어 놓을 거예요. 번호가 무엇이냐면 보통은 이 번호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1 이렇게 보시면은 1점 이렇게 2점 이런 걸 써놔야 됩니다. 반드시 써놔야 돼요. 3점, 4점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그 밑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글자 없이 그냥 글자만 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냥 바로 글자부터 적으면 된다라는 소리죠.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글 네오 버전을 한번 틀어보죠. 저는 체험판 쓰고 있습니다. 자, 나왔을 때 뭐부터 하면은 보통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를 좀 알려드리면서 가도록 하죠. 단축키 중에 용지 여백 설정 단축키가 있습니다. F7번이거든요. F7을 들어가게 되셔서 지시사항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많은 메뉴들이 있잖아요. 뭐 보기도 있고 입력도 있고 서식 쪽도 있죠. 이쪽 쪽에 보시면은 편집 용지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셔도 괜찮고 F7번 눌러도 괜찮습니다. A4 용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용지 방은 세로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10mm예요. 왼쪽 11, 오른쪽 11 띄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아래는 10 이렇게 머리말 꼬리말도 10씩 띄워줘서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설정하고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함초롱 바탕인지 10인지 160인지 양쪽 정렬인지, 그리고 글자가 검정색인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치면은 아시죠? 검정색 맞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알려드린 단축키가 있죠.
새 페이지 만들기의 단축키인 이제 자 Alt Shift죠. Alt Shift 엔터입니다.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1쪽이라 뜨죠. 그렇죠? Alt Shift 엔터 이렇게. 그러면은 2쪽 생기고 그 다음에 엔터 3쪽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1, 2, 3, 4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디 부분이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번호를 적을 때 미리미리 번호를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크게 해서 여기다가 1점 치고 엔터. 그리고 엔터를 많이 안 쳐도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만 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자라 쓰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1점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2점 엔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도 3점 엔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4점 엔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전략상 3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커서 두고 쫙 도형 만들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위로 가서. 자,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첫 번째로 시작할 건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있는 기능평가 첫 번째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타일 기능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해 주셔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쳐주셔야 됩니다. 영어랑 한국어를 쳐주셔야 돼요. 시간상 이거는 제가 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꼭 쳐보시고 저는 여기서 북사 붙여넣기를 좀 잠깐 해서 진행을 좀 잠깐 하도록 하죠. 이게 다 안 되면 다 돼야 될 텐데 드래그하면 잘 안 되네요. 자,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저는 잠깐만 영상 강의를 멈추고 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오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꼭 다 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냥 쭉 치고 엔터키를 친 건데 보통 자, 여기 검토 쪽이 여기 쪽이 어디냐 보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가끔씩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기 쪽 보시면 문단봉어라고 해서 내가 엔터를 몇 번 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스타일 한번 알려드리죠. 자, 스타일을 만들 건데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만들 거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단축키를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죠. 스타일은 이제 F6입니다. F6을 눌러서 지시사항 수행하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찾으시면 되겠죠. 뭐 여기 편집도 그렇고 여기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서 스타일 작업창 위에 F 보이시죠?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스타일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 왼쪽 밑에 스타일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을 제가 뭘로 합니까? 솔루션이라고 해야겠죠. 솔루션이라고 하고 문단 모양부터 들어갈게요. 자,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5포인트예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좀만 띄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띄겠다.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를 띄겠다. 이 거의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갈게요. 글자 모양은 한글은 궁서고 영문은 도둠이거든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언어별 설정 있죠. 한글은 뭘로? 궁서로 하고 궁서로 해줘. 그 다음에 영문은 도둠으로 하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크기는 10포인트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장평 95. 장평은 글자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가는 5. 이거 자가는 글자의 사이를 말합니다. 설정. 자, 다 만들었으니까 추가. 자, 지금은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있으니까 저는 솔루션 1로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여기는 지우고 얘를 다시 제가 이름을 바꾸죠. 제가.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스타일 만들고 나서 X를 눌러서 나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 말고 취소를 누르세요. 만들어 놨으니까 취소. 그리고 얘네들을 잡고 여기 위에 바탕글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얘를 누르고 솔루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하러 이제 여기다 컷을 대셔야 됩니다. 뭐 만들어야 되겠어요? 딱 보면은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차트를 만드실 때도 단축키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단축키는 안 알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러면 5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열이 되겠습니다. 5행 6열의 표를 먼저 만들죠. 저희가. 자, 표는 보통 이제 이쪽에 보시면 표가 있죠. 눌러서 한 5줄에 6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친구를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친구 테두리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표 셀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을 꼭 누르셔야지만 글자처럼 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자를 먼저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칠 때도 오타 안 나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제가 그냥 직접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구분, 소득보장, 아이고,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이것도 오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타가 너무 아쉬워요. 한국, 스위스, 독일, 멕시코, 미국. 그 다음에 숫자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24.7, 58.2, 그 다음에 47.8. 밑에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밑에는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따가 표에서 뭐를 할 거냐면 계산 기능 이용해서 이거 평균 애들을 따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지금 써져 있는 말만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입력하죠. 스위스부터 77.3, 81.3 따라 치세요. 75.1 독일도 80.9, 75.6 나중에 시간 남으시면 꼭 그걸 해야 됩니다.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64.5 저도 이제 오타가 나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라. 28.7 그 다음 미국도 한번 가볼까요? 76.3 70.1 65.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다 치고 지시상대로 그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요걸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표 전체는 굴림 10포인트래요. 요거 캡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굴림 10포인트 다 잡고 여기다 바로 바꾸세요. 굴림 엔터 10포인트 바꿔놨죠. 그 다음에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시면은 따로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친구는 사진 안 해도 됩니다. 가운데 여기는 어차피 다 숫자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셀 안에서 비연속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처음만 드래그 그 다음에 플러스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다른 곳 드래그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대로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셀 배경색 면색 노랑 여기만 노란색 바꿀 때는 이렇게 잡고 L을 누르세요. L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나오죠. 요거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셀 테두리와 배경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드래그 하신 상태로 L을 대문자를 쓸게요. L을 누르시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 쪽 가시면은 3개 면색만 바꾸시면 돼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없죠. 요거 누르시면 오피스가 있어요. 이랬을 때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자, 노란색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했으니까 이번에 계산 기능 이용해서 평균 소수점 2자리까지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눌렀을 때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평균 이렇게 단축키 외우지 마세요.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행히는 지금 소수점 2자리씩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거 고치실 때는 계산식 고치기 쪽에 소수점 이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주의사항대로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캡션 기능 사용해서 요거 붙여볼 겁니다. 캡션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번 보면은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캡션 넣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죠. 일단은 얘를 먼저 바꾸세요. 2022년 아이고. 자, 이거를 지금 좀 지우고 2022년 세계 무인 복지 지표 그 다음에 단위 점. 근데 이 친구도 뭘로 해야 됐었어요? 저희
굴림의 그거였었죠? 굴림의 10포인트. 그쵸? 그리고 이 친구들을 따닥 누르면 여기 보시면 캡션 쪽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바꾸고 이렇게 닫죠? 그리고 이 친구를 오른쪽 정렬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캡션까지 넣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선 모양.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선은 보통 국룰이니까 바로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전체적인 느낌은 이중실선. 밑에 거 이중실선, 여기만 이중실선. 그것만 좀 해볼 겁니다. 이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전체적인 느낌 L,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바깥쪽 다 해야 되겠죠? 설정.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느낌 L, 그 위쪽, 맨 위쪽만, 이중실선 바깥쪽만. 그다음에 이 친구만 잡고 이중실선 오른쪽만 해주시면 딱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뜻 그림과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찝찝하시면 한 번 정도 띄면 좋은데 이것도 다 잡고 컨트롤 방향키로 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는 요거 X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 클릭하고 F5번 누르면 드래그 돼요. 드래그한 효과 L 대각선 쪽 가셔서 요거 두 개만,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체크해서 설정. 그러면은 그림과 아주 똑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표는 여기까지 100점이나 됩니다. 자, 차트 가볼까요? 자, 차트까지 해야 100점이에요. 그러면 두 개 딱 50점씩이네요. 자, 지금 차트를 만드실 때는 차트에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딱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게 딱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진 부분이 무조건 차트예요. 그래서 그럼 쉽죠. 그럼 어쨌든 저희들도 이 노란색을 잡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 소리가 돼요. 편집에 가면 차트가 있죠. 누르시면 되고 그냥 차트가 빵 하고 생겨요. 근데 이 친구도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내려왔죠? 이렇게 살짝 밑에다가 내려주시고 이 친구를 지금부터 편집할 건데 어차피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얘를 좀 여기 표랑 같은 라인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진행하시면 너무 참 좋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딱딱딱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지시사항대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 데이터는 했고요. 묶은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이거 지금 묶은세로 막대형이에요. 만약에 차트도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시면 여기 차트에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꺾은선형 되게 많습니다. 차트를 눌렀을 때에 대한 메뉴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속성은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제목이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배경의 선 모양 뭐 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와 있죠. 자, 제목 위에 전체는 이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하세요. 이걸 두 번째로 하시고 나중에 제목 만들고. 그래서 도둠 보통 10포인트. 이거는 보통이란 건 그냥 냅두라는 얘기니까요. 누른 상태로 누르기만 하면 여기 안 나오죠. 편집 쪽을 가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위에 개체 속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글자처럼 취급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쨌든 도둠 보통 10포인트니까 그래서 도둠 안 바뀌죠. 그쵸? 안 바뀐다니까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다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차트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세요. 좀 빠르게. 하나, 둘.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눌렀을 때는 여기 네모를 보시면 네모가 먹었죠. 근데 제가 좀 빠르게 눌러볼까요? 하나, 둘. 그럼 이제 네모가 안에 들어갔죠. 이 상태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범례 모양, 제목 모양, 각주 모양 등등 많거든요. 여기서 어차피 저희들은 뭐 할 거냐면 여기 뭐 데이터 편집도 편집할 수도 있겠고 마법사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나오고 보통 계열 쪽 들어가시면 계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여기서 차트 속성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는 보통 뭐 글자를 도둠이랑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불편하고 나머지 것들도 다 보시면 여기서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른쪽 버튼 차트 배경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글자들이니까 범례 모양 들어가시면 그 글자 쪽에서 이렇게 글꼴 설정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도둠 보통 10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도둠을 하셔야 돼요.
도둠 그냥 10포인트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살짝 바뀌죠. 거의 대부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목 모양은 제목이 지금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제목이 위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글자도 차트 제목이라고 쓰지 말고 22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 그리고 가운데 올 거고 이 친구는 뭘로 가야 돼요?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가야 돼요.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그 다음에 속성은 채우기 하향 이런 것들은 여기 면색에서 채우기 하향 이거 맞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선이죠. 한 줄로 이렇게 색깔은 검은색 해주면 좋을 것 같겠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는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 여기 있긴 한데 여기서 해주시지 마시고 글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하고 위치는 보이게끔 해주시고 위로만 가시면 됩니다. 설정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 친구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해서 이 친구만 눌렀을 때 또한 제목 모양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 쪽에 있습니다. 효과 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목은 마찬가지로 제목 모양이 또 따로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자를 못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기 있는 게 이제 아래 한글 쪽입니다. 선 모양 한 줄로는 한 거 보이시잖아요. 아까 전에 보셨죠? 선 모양 11포인트 다 하고 이 배경 쪽 갔을 때 선 모양 한 줄로.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었어요? 그림자 2포인트. 이거를 그림자를 2포인트 해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설정. 그럼 이제 똑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만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쵸? 축도 마찬가지로 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점점 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각주 같은 것들도 여기 다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 보통 10포인트 도둠 보통 요거죠. 10포인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셨으면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로 똑같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이런 뭐 단위 점 같은 것들 등등등등 저희가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친구 범례도 마찬가지로 선은 한 줄로 해줘서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똑같죠. 이거 뭐 크기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축 있죠. 이 축도 이 축에 관련해서도 세로축 이게 세로축이거든요.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비례 그 다음에 뭐 눈금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보통 비례는 내가 해줘야겠죠. 최대값이 100이고 최소값이 0이에요. 그리고 20씩 올라가는 큰 눈금선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설정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시 축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축 세로축 여기는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다시 들어왔었을 때 여기 큰 눈금선을 5로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좀 하나 둘셋넷 다섯이란 얘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이 축에 관련해서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값 축의 이름표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도 당연히 도둠만 해주셔야 되고 10포인트 12포인트일까요? 10포인트죠? 10포인트 다 이런 것들 다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당연히 이름표 가로축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 좀 귀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워드랑은 다르게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자 옆에다가 이제 단위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찾아봐야 됩니다. 제목 쪽 가시면은 세로값 축 했을 때 축 제목 모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Y축의 제목 내용은 단위 점이죠. 점 이렇게 그리고 그냥 설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바꿔 놔봐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그래서 축에 관련한 제목은 내가 조금 더 바꿔줄 수 있겠죠. 글자 방향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완벽하게 차트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뭐 차트 속성을 들어가시면은 선 같은 것도 설정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해주시면 좋죠. 네, 돼 있네요. 근데 어쨌든 검은색만 바꾸면 되겠네요. 네, 자 완벽하게 차트까지 진행해 봤고 저희는 기능평가 1을
했고 15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해봤습니다. 자, 기능평가 2로 가서 이 수식 편집기에 관련한 것들을 패스를 하고 네 번째로 갈 거라서 여기서부터 도형을 넣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거의 국룰이에요. 거의 국룰인데, 자, 큰 거 만드세요. 큰 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이런 애들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림이랑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면색 같은 거 써져 있잖아요. 면색이 안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종.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있죠. 크기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절하시면 되고. 자, 그럼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보통 편집에서 도형 가시면 다 되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직사각형이 보이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다른 그리기 조각 하시면 많아요. 기본 도형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크게 쫙 만들어주세요. 엄청 크게 만드세요. 어차피 페이지 넘어가요. 그쵸? 자, 만드셨으면 이제 이 친구를 선은 이제 깔끔하게 됐으니까 도형에서 음영만 해주시면 돼요. 음영은 아니고 음영은 그림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 상태로 그대로 냅두신 다음에 도형 가시면 크기만 해주시면 돼요. 130에 145 요게거든요. 130에 145 크기 고정하세요. 자, 다시 130에 145 그럼 여기만 130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면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은 채우기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그냥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비슷하죠? 이거 색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타원 같은 거 해줄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타원 같은 거. 그래서 또한 도형 그래 들어가시면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그리기 조각 들어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만약에 없으면 계속 또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넣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자, 그럼 이 친구를 조금 줄여서 해놓고, 여기 위로, 이 친구를 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도 개체수성 들어가서 색깔을, 이번에는 면색 파랑이죠? 파랑색 없으면 오피스, 파랑색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이따가 할 거고 글꼴 정렬만 하면 되겠네요. 했고 크기는 110에 17 110에 17 이것만 110에 다시 바꿔주고 됐습니다. 살짝 옮겨야겠죠. 살짝 방향 뒤로 옮겨주시고 글자부터 칠게요.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모두의 아이고 자 다시 오른쪽 버튼 글자 넣기 해주시고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그럼 이 친구 다 그대로 가셔가지고 궁서 22 하향 가야 돼요. 궁서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하향색 글자 하향색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력까지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둥그스름한 직사각형 같은 모습 도형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기본 도형에 있을 줄 아는가?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이 친구를 넣어주시고, 좀 크게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네. 이 친구 바로 그냥 개체수성 들어갈게요. 네, 이 친구는 어쨌든 이거 도형은 80, 50, 이 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80에 5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비슷한 거라도, 최대한 비슷한 걸로.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냅두세요. 그리고 그냥 냅두시고 어차피 그림 여기다 놓고 할 거니까 약간 살짝 가운데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어차피 맨 왼쪽에 놓고 뭐가 들어갈 거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직사각형 그리기만 두 개예요. 하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고요. 그래서 도형 가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죠. 직사각형은 색깔들이 다 따로따로 임의의 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에서 뭐 하나는 뭐 오피스 들어가셔서 그냥 하나는 뭐 주황색 하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서리가 둥근 거 만들게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게 아까 이거였었죠?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바로 색을 하얀색으로만 가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것들은 면색 하향인 거 말고 13, 13에 15, 15예요. 이 친구는 15, 15. 15, 15예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13, 13. 더블 클릭해서 그냥 여기서 가죠. 13, 13.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쫙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1이라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1이라고 적어놔요. 이 친구는 궁서 20포인트. 궁서. 그 다음에 20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해줘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다 했죠. 네, 수평수직 가운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됐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잡을 건데 얘네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쵸? 자, 한꺼번에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먼저 얘부터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하나 내리고 또 하나 내립니다. 살짝 배치시켜 주시면서 이 친구들도 컨트롤 누르고 내리고 하나 또 내립니다. 그럼 여기를 뭘로 바꾸면 2로 바꾸고 3으로만 바꾸면 되고 이 친구들의 색깔을 조금 더 다른 색으로만 임의의 색깔로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글상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 종류 같은 것들은 이따가 해주면 되니까 글상자 가로 글상자에서 쭉 이어서 놓으시면 돼요. 글자를 먼저 치세요. 자, 쳐볼게요. 창의적인 역량의 인재 육성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들은 어차피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거든요.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선으로 가시면은 선이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이게 점선이고 이게 파선이거든요. 여기 파선이 긴 파선 말고 이거거든요. 이걸로 해서 그냥 아무거나 나머지는 다 됐고 채우기는 없음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다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누르고 아이고 컨트롤 누르고 하나 배치 하나 또 배치 이렇게 글자만 바꾸면 되죠. 이제 그럼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다 됐으니까 이제 사진 넣죠. 사진 넣은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그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파일이 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 문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아니거든요. 바탕화면에 저희가 그 그림 파일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 폴더에 보시면 그림 있죠. 넣으시면은 플러스 버튼 나오니까 그림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쏙 들어가게끔만 넣어주고 이 친구를 지금 맨 앞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맨 앞으로.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자, 이 친구는 지금부터 40에 30. 40에 30. 그 다음에 그림 효과는 회색조인데, 요거는 뭐 지금 여기서 해줄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효과가 있거든요. 회색조 여기 있거든요. 어쨌든. 위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울림인데, 뭐 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줘도 되는 거고.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놓는 건데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할 거고 글맵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글맵시 또 찾아야 됩니다. 보기 쪽 들어가 보고 입력 쪽에 보시면 글맵시가 있겠고요. 글맵시는 보통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갈매기형 수장만 찾으셔야 돼요. 글맵시 쪽에서 갈매기형 수장. 자, 갈매기형 수장을 계속 좀 찾아야 됩니다. 또 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다. 갈매기형 수장. 내용은 정책 추진 방향 됐죠? 그
그 다음에 50, 35. 글꼴은 궁서빨가. 궁서. 글맵시 모양은 맞죠? 갈매기형 수장. 설정해놓고,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얘를, 지금, 어디죠? 이 친구가 지금 치워야 돼요. 여기 있어요. 그쵸? 잠깐 치워놓고, 얘를 아니면 해놓고, 붙여넣기를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가져오고, 이 친구 지금 뒤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애초에 그래프로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프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시면은 궁서빨강 같은 것들이니까 선 같은 것들이랑 빨간색으로 다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빨간 색깔도 그렇고. 그쵸? 아, 선은 검은색 해도 될 것 같아요. 체육 면색만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앞으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글 앞으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맨 앞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만 조금 좀 펼쳐서 해주시면 되겠죠. 좀 먹어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되고 이 친구 크기가 50에 35, 50에 35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0점 맞추고 150점, 즉슨 260점까지 맞추는 부분들을 지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단축키 같은 것 꼭 외워주시고요. 자, 첫날이라 시간이 많이 좀 걸렸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3강에서 똑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